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5번째 강의 심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은 교재 16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133번 문제서부터 6문제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아주 소중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133번입니다.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1차하고 2차의 만남이죠. 그죠?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 2x 플러스 k니까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y는 2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y는, 자, 요 놈도 y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그죠?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5다 그랬어요.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5다 그랬죠. 자, 이때 상수 K값을 정하여라. 바로 요 K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X차의 제곱에 Y차의 제곱에 합에다가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점들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요? 자, 요 놈을 갖다가 알파라고 두어야 되겠죠. 알파. 그 다음에 요놈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y점의 좌표가 잡혀야겠는데 2차를 잡고 무식하게 2차를 만드는 사람 바보죠. 1차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뭐가 되겠습니까? 2알파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자,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뭐가 될까요? 2베타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x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차의 제곱에 더하고 루트 씌운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 거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죠. 자, 그러면 이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요놈에서 요놈 뺀 거거든요. 근데 k는 같으니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죠. 요놈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값. 루트 씌운 값. 아이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먹었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자, 요놈에다 루트 자, 이번엔 부러집니다. 자, 루트 씌운 거.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해보면요. 우리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2알파 2베타에서는 2가 빠져나와서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은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안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가 하나짜리, 여기가 4개짜리니까 5개짜리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루트 5배에다가 결국은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뭘 뜻하느냐? 바로 두근의 차를 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죠. 두근의 차라는 건 이 교점의 두근의 차니까 결국은 쟤네 둘을 빨리 합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라는 2차 함수의 우변과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우변인 2x 플러스 k가 같아지게 하는 이놈을 정리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바로 요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쵸? 자, 정리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죠? 자, 그러면 이놈의 두근의 차를 구해야 되겠죠? 두근의 차. 자,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1분의니까 쓸 필요 없죠? 루트 d입니다. 루트 d. 루트 d는요, 88에 64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바로 요놈이 두근의 차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바로 요놈이 두근의 차니까 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놈에다가 몇 배를 하면 루트 5배를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라고 그랬죠? 6루트 5라고 그랬습니다. 6루트 5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5가 이렇게 양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요 놈이 6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안만 남아요. 그죠? 루트 안만 남으니까
64 마이너스 4배의 12 마이너스 K가 얼마란 뜻이냐면 제곱했으니까 3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4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히 해줘도 되고요. 4로 나누면 4, 1은 4, 4, 6에 24,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요놈이 4, 9, 36이 됩니다. 자, 이제 K 값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요. 자, 요게 4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5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이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개념상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두 군의 차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잡하다고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면 안 되겠죠?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수학은 너무 재밌어요. 그쵸? 자, 지금 막 몸을 부들부들 떠는 학생 여러분들 계실 텐데 수학은 재밌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수학하는 게 점점 재밌어져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1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절대값 2x-3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gx라는 그래프는요.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x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랍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에 의해서 자,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합성함수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요 그래프는요. g하고 요 괄호 안에 fx가 들어간다라는 거 합성함수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gfx라는 것에 fx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니까 g 함수의 정의역이 fx가 됩니다. 그럼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fx. 자, 그러면 꺾이는 점이 어떻게 돼요? 2분의 3에서 꺾인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놈의 꺾인 점이 2분의 3에서 꺾여요. 2분의 3에서 꺾이고 2분의 3일 때 얼마가 되냐면 2가 붙어 있으니까 2라는 곳에 여기서 꺾이는 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V자 모양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V자 모양. 2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요 놈이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자, 정의역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랍니다.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면 여기가 0인 곳이죠. 0에서부터 2분의 3이니까 2라는 곳은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죠? 2라는 곳까지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죠. 바로 fx의 함수값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얘보다는 얘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함수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fx의 범위는 바로 작은 값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y 절편이죠? y 절편이니까 바로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이게 0일 때잖아요. 0일 때 0이 들어가게 되면요. 마이너스 3이 3으로 바뀌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5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이 fx가 2 이상 5 이하일 때 요놈의 g 함수를 구해라. g는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에 x 대신에 fx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죠. 요놈이 2 이상이고 5 이하란 뜻이에요. 그죠? fx가 2 이상이고 5 이하를 갖는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fx라는 걸 한번 치환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요걸 t라고 치환하면요. gt가 되죠. 그죠? 그럼 gt라는 것은 누가 되냐면요.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fx가 t였으니까 요게 t거든요. 그래서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5 이하인 t의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는 한결 보기가 편하죠. 바로 이렇듯 수학에서의 치환이라는 형식은요. 수식을 굉장히 어려운 수식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 인정하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요것이 2 이상 5 이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런 의미가 돼버렸죠. 아, 최대만 구하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인데요. 꼭지점의 좌표가 0,1입니다. 0이 이 사이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0은 2의 왼쪽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2나 5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되죠. 그죠? 근데 0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5니까 5일 때 바로 최대값을 갖게 되죠. 왜?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꼭지점이 0일 때잖아. 근데 2에서 5일 때니까 5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 맥시멈이라는 것은요.
맥시멈이라는 것은 G 누구의 값을 구하면 된다? 5의 값을 구하면 된다. 자, 이것은 바로 5의 제곱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값이니까 2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 보도록 합시다. 135번. 자, 135번 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3 이하에서 다음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절대값 그래프를 빨리 표시를 해봐야죠. 자, 요거는 전체 우변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을 쳐 올려버리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1, 3의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지니까 이 그래프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떻게 됩니까? x축에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된 그래프에서 자, 요곳의 밑에 부분을 쳐서 올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쳐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거의 대칭점이 뭐 여기라고 하면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놈의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랬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라는 곳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 2라는 곳부터 3까지 3은 여기죠? 3이라는 곳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쵸? 자, 최소값은 안 봐도 비디오고 안 찍어도 다큐멘터리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발생하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최대값인데요.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선생님이 이 간격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 바로 최대값이 생길 겁니다. 이 최대값은 언제 생기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죠. 바로 요놈의 좌표이거나 요놈 마이너스 2일 때 두 군데를 비교해서 더 큰 데를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놈의 x좌표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과 3의 평균 아니겠어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1입니다. 1. 그러면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계산해서 더 큰 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1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이 들어가면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절대값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높이는 현재 4란 뜻입니다. 4.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하면요.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4, 8에서 3 빼면 5 됩니다. 절대값 5가 돼버리죠. 요 높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4하고 누가 더 높습니다? 높습니까? 그림 봐서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되면 잘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값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바로 5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바로 요놈의 높이인 5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요? 최대값은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값은 바로 0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6번입니다. (136번)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대값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죠. 자, 요 그래프는요. 일단 요 그래프는 우리 앞에 135번 문제에서도 풀어봤잖아요. 그죠?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리고 밑에 부분을 쳐서 올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놈의 x축의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0하고요.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쳐서 올린 거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요놈과 y는 a라는 그래프예요. y는 a라는 그래프. 자, y는 a라는 그래프는 높이가 a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가 달려갑니다. 그죠? A. 자, 요건 당연히 지금 0인 높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각각 요 곡선과 그 다음에 요 노란 선이 세 점에서 만나래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A값. 그럼 세 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아예 못 만나죠. 여기는 아예 못 만난다예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두 군데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건 두 군데에서 만난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되면 여기는 몇 군데에서 만납니까? 바로 네 군데에서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네 군데가 되다가 어디서 세 군데가 되냐면요.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바로 몇 군데가 되냐면 세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면 몇 군데가 됩니까? 두 군데가 되죠.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빵빵빵빵빵빵빵빵 둘, 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넷 셋, 그 다음에 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럼 세 군데 만나는 곳은 어딜 뜻합니까? 바로 여기가 지금 세 군데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의 높이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얼마냐라는 건데 바로 결국은 요 높이, 꼭지점의 높이가 결국은 높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만큼 내려왔는지만 알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을 쭉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높이가 0인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알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애초에 그래프가 내려왔던 것만큼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1,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꺾여 올라가면 얘는 뭐가 되죠? 1,1이 돼버리는 거죠. 1,1.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1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요 높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요 1에 해당하는 값 있죠? 자, 요 놈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문제 보도록 하죠. 137번. 자, x가 실수일 때 그랬습니다. x가 실수랍니다. x가 실수랍니다. 자,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여기 보아하니까 지금 x에 대해서도 2차가 되어 있죠. x에 관해서 2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실수인데 x가 2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x가 2차이면서 x가 실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2차를 풀었을 때 실수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조건을 써먹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일단은 2차식으로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요. 분모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요 놈을 전체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y배가 되는 거죠.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빨리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y 마이너스 2yx, 2xy죠? 2xy 플러스 3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 자, x제곱부터 정리하면요. y 마이너스 1 x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관해서는 얘네 둘이죠. 그죠? 마이너스 2를 뽑아내고요. y 플러스 1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놈하고 요놈이죠? 플러스 3배의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x제곱, x에 대한 상수항을 갖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놈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바로 짝수차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분의 d를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짝수차니까 b'의 제곱 y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ac, a가 y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요놈 통째로입니다. 그죠? 곱하기 3y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놈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y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y가 바로 이 전체의 값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보죠. 자, 요거 간단히 하면 y제곱에 이렇게 되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 요쪽입니다. 요쪽을 정리하면 3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y-1하고 y 플러스 1 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1이죠. y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3배면요. 3y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깔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바꿔요? 그렇죠. 플러스로 바꾸란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마이너스 2y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짜작짝이니까 지워줘야 되죠. 그죠?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인수분해 되나요? 하나, 둘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지면 되니까 결국은 요 놈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죠? y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y의 범위 튀어나옵니다. y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y의 범위는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큰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입니까? 바로 이 2라는 놈이 맥시멈,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바로 최소값, 미니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문제 보죠. 자, 왠지 산술기하 평균 나와야 될 것 같죠? 그죠? 138번 문제 보죠. 자, 봅시다. 자, x가 양수, y가 양수, 산술기하 평균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합이 일정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 형태가 뭐예요? 합이 일정하긴 한데 차수가 다르죠. 그죠? 차수가 다른 형태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얘가 얘 되면 되잖아요. 지금 얘네들 보니까 지금 3x 똑같고 2y 똑같죠. 그죠? 루트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루트를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루트 없애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제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무리식이나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제곱을 해서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놈을 제곱한 거 한번 써볼까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을 정리해보죠. 또 부러져. 제곱을 정리해보죠. 자, 이 놈을 제곱하게 되면요. 자, 이 놈은 3x,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플러스 2배의 루트. 루트한이 얼마예요? 6xy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주어진 값이 현재 얼마입니까? 10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 플러스 2 루트 6xy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요 값만 알면 요 놈의 제곱을 구했으니까요. 요 놈의 제곱은 요 놈이니까 요 놈을 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xy, 6xy의 범위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3x 플러스 2y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걸 참조하면요. 3x 플러스 2y의 범위라는 것은 자, 요 놈을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루트 얼마. 자, 요게 뭡니까? 둘이 곱한 거 6xy.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10이었단 말이죠. 1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잖아요. 5. 그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란 뜻이냐면요. 5란 뜻이죠.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이 5다. 이런 뜻이죠.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은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자, 10에다가 5, 20이니까 2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려는 게 요 놈이죠, 요 놈.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자, 그러면 루트 3x. 자, 얘가 지금 5가 지금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바로 등호 들어간 겁니다. 5가 들어간 거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입니다. 자,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바로 루트 20 또는 마이너스 루트 20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등호로 따지면 얘가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최소값 잡아서 하는 건데 그래야 얘가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요 놈을 구하라는 뜻이죠. 자, 루트 20은 몇 루트 몇입니까? 바로 2루트 5가 되겠죠. 자, 요 놈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화 문제까지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심화 문제들 6문제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것을 기초로 잘 활용했다면 심화 문제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원부터는요,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래프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역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